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아스날 대 본머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머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는 팀이나 본머스를 상대로는 아주 강한 편. 일단 아스날이 토트넘전에서 보여준 1차 압박 라인의 견고함이 상당했다. 상대 전진을 끊고 역습하는 것도 가능한데 측면 위주의 공세 비중이 아주 높아서 빠르게 전진하는 것도 가능한 한 전력이다. 중앙에서도 본머스의 대인 압박이 붙기 전에 패스를 주는 것으로 상대 강한 압박을 견딜 수 있을 것. 애초에 본머스는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자주 보였던 편. 강한 압박으로 중하위권 상대로는 주도권을 잡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강호들 상대로 맞불 양상으로 가는 것은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그나마 측면에서의 연계나 솔랑케의 역량에 대한 고평가를 해줄 수 있는 전력이라고는 하나, 역시 수비에서는 상위권 팀들의 유려한 플레이에 대응이 잘 안되고 있다. 아스날의 승리를 기대한다. 1차적인 압박 라인의 견고함과 측면을 활용한 타격이 충분히 가능하다. 본머스가 대인 마크를 붙기 전에 전개하는 것으로 본머스의 강력한 대인 마크도 무력화를 어느 정도 시킬 수 있을 것. 이런 강호들에게 본머스가 플래너를 가동했다가 된통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레알 소시에다드 대 라스팔마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정도로 중원의 힘이 좋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서로 0점대 기대 득점을 기록했음에도 1골로 경기를 매조지은 레알 마드리드와는 달리 소시에다드의 결정력은 상당히 들쭉날쭉한 편. 그나마 지난 경기 쿠보의 골이 취소되는 등 운이 없기는 했지만 에노 구자리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스팔마스는 득점력이 문제. 최근 5경기에서 1골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점유율을 높이는 것으로 승부를 하고 있지만 정작 상대 박스를 타격하는 면모가 부족한 것이 사실.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는 그 점유마저도 체급에서 밀려서 보장할 수 없다. 실제로 상위호 아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약했고 특히 원정에서는 8위 이상 팀을 상대로 전패다. 소시에다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소시에다드도 늘 에노 구자리에서의 결정력이 고민인 상황. 하지만 중앙에서의 점유를 가지고 경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다. 라스팔마스도 공격력에서는 고민이 상당히 깊은 상황이고 소시에다드 중원을 상대로 점유를 가져가는 플래너를 구성할 수 있을지도 알 수는 없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르아브르 대 스트라스부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 3골을 내준 것이야 상대가 PSG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공격진들이 3골을 뽑아주었다는 것. 굉장히 득점력 난조에 시달리던 팀이라서 역습 상황에서 나온 플레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반가운 소식. 특히 아예우와 사비가 1골 1도움을 합작하는 등 부진하던 바요의 공백을 꽤 잘 메웠다. 스트라스부르가 르아브르 상대로 강했던 것이 사실. 다만 지난 경기 르아브르가 골 감각을 제법 올린 모습이라서 스트라스부르가 한 골 싸움에서 이득을 일방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비에이락 감독의 공격이 대부분 선수들의 폭발력에 기대는 면모가 강한데 르아브르는 지난 경기 전까지 38실점으로 10위 아래 팀들 중 가장 실점이 적었다.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르아브르도 지난 경기 어느 정도 공격적인 성과가 나오는 모습. 스트라스부르가 중하위권 팀들 중 가장 수비력이 좋다고 할 수 있는 르아브르를 폭발력만으로 이기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그래도 스트라스부르도 압박과 수비는 상당히 강점인 팀. 금일 네 번째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다름슈타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센히틀 감독 부임 이후에는 프라이부르크와도 어느 정도 중앙 싸움이 될 정도로 괜찮은 중앙 장악력을 보여주는 중이다. 물론 이 상황에서 텐백 양상을 만드는 팀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된 사례가 있기는 한데 다름슈타트가 이미 강등이 확정된 상황임에도
그다지 잠그기에 능한 팀은 아니다. 오히려 하센히틀 감독은 이런 유형의 팀을 만나는 상황에 더 강했던 편. 다름슈타트는 올 시즌 70실점을 넘겼고 기대 실점도 60골을 넘기는 유일한 팀. 결국 라인을 제법 올려서 승부하는 것이 잔류에는 도움이 안 되었다고 봐야 한다. 현재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라 동기부여 자체도 별다를 것이 없는 상황. 그나마 공격적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 사르케 RW의 공격성에는 도움이 된 정도라고 볼 수는 있겠다. 볼프스부르크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본다. 다름슈타트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포인트. 하센히틀 감독은 이런 양상의 팀에게 더 강한 편. 사실 리그 내에서 호기롭게 공격성을 보인 다름슈타트가 기대 실점부터가 리그 최고를 기록하는 등 체급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아니었다. 금일 5번째 경기 브레멘 대 메넨글라트바흐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도깨비 팀. 유럽 대항전을 노리는 프라이부르크 바이언 슈투트가르트 같은 팀들도 브레멘에게 패배를 안고 떠나는 등 저력이 상당한 팀이다. 물론 브레멘이 중원에서 패스기를 잘 차단하는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같은 특성을 공유하는 메넨글라트바흐와는 난전 양상이 꽤 자주 나왔던 편. 메넨글라트바흐도 일단 패스기를 차단하는 것에는 능하지 않은 팀. 물론 역습의 퀄리티가 꽤 높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기는 하지만 원정에서는 상대가 공세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약점을 크게 드러나는 상황이다. 지난 우니온전 0-0 무승부에도 CK였던 니콜라스가 MVP로 선정되는 등 지난 매치에서도 상당히 고생한 모습. 서로 중원에서 패스를 차단하는 역량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물론 원정에서 약한 메넨글라트바흐를 픽하는 것은 리스크가 큰데 브레멘도 워낙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크다. 승무패를 1순위로 챙기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바이에른 뮌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라스트 미닛 골로 승점 3점을 따오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운다프와 피리의 활약으로 스코어를 벌리는 등 공격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높게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들어서는 후반에 실점이 좀 집중되는 상황이기는 하나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특성상 전반부터 골이 허용되는 상황은 아니고 애초에 실점도 적은 팀이다. 상대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도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지난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블록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면모를 보여준 것도 사실이고 김민재도 PK였나 뿐만 아니라 앞선에서 하는 수비가 역습의 구멍이 되는 등 리스크가 매우 큰 수비 방식의 한계를 노출했다. 전반적인 선수들의 활약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양상. 슈투트가르트가 정배당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바이언이 현재 튀어나가는 수비에 대한 리스크와 선수들의 전반적인 골 결정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슈투트가르트가 젊은 팀이라서 이를 이용해 바이언을 타격하는 양상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레버쿠젠을 상대로도 공격력은 충분히 먹힌 편이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